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이신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권력과 독재 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권력이란 게 한쪽으로 몰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독재 정권이 독재 정치가 되는 것이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분산이 되고 통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권력과 독재 체제 여기에 대해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세계가 지금 독재 권력, 독재 국가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런 이제 생존의 무기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선은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말 서유럽의 문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해독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그 전쟁 범죄가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다든지 거기 민간인들이 사는 전기구 가스구 전부 파괴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했던 아주 초토화 작전을 갖다 방불하는 그런 식의 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푸틴의 독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요새 제로 코로나로 중국 국민들을 거의 그냥 감금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못 견디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생존권과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감시하고 법적으로 또 이렇게 징벌하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시민들이 또 대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사회 주사파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가 단군 이래로 처음 진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80년대 시작한 그 운동권 세력, 그 주사파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갖다 신봉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누가 좋은 문구를 써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기적의 땅에서 그 결과를 향유하면서 기적은 뭐죠?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경제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과 생활의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또 모순된 또 주장. 그래서 두 번째가 그겁니다. 기적의 기틀과 주역들을 폄훼하고 기적의 기틀은 뭐죠? 우리가 자유주의와 이제 자유시장의 자본주의죠. 이게 기틀이 된 거예요. 주역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또 많은 그 산업전사들, 많은 국민들, 또 우리들 자신도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말 잘 살게 돼서 이렇게 많은 그 생활의 변화가 있죠. 이 폄훼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망한 사회와 그 주역들을 선망하고 존경하는 망한 사회. 이미 어디가 망했어요? 북한은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중국도 망한 것이고 소련이 90년대에 망했잖아요. 망한 사회의 그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망하고 존경하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정신이 병들었거나 마약에 취한 자들. 이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사상이 서로 다 모순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날 이런 세력들은 햇빛에 사라지는 유령이 되리라. 누가 이렇게 글을 써서 제가 이거 한번 인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국가가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우리 삶을 다 좌지우지하고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중세까지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왕이죠. 주로 왕, 교회, 영주. 개인을 부정하고 절대 권력으로 지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생사역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너
실토해라. 무조건 쳐라 했어요. 그럼 조선시대에 아무 죄가 없어도 무조건 포도대장이나 그 포졸들이 곤장을 치고 고문을 가면 무조건 살기 위해서 했는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결과는 죽음이었죠. 결국.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국가나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장치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죠. 결국은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이 권력을 비슷하게 나눠가지고 말이죠. 서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2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네. 또 감시하고 예. 비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건강한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언론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MBC 기자 봐요. 예. 쓰레빠 신고 와갖고 팔짱 딱 끼고 예. 대통령한테 뭐라고 또 스탬핑에서 대통령이 이제 다 끝내고 가는데 뒷머리를 향해서 참 진짜 모범 기자상을 받았더라고요. 모범 기자상을 받았어요. 누가 기자상을 MBC 줬나요? 사장이 참 MBC 기가 막히더라고요. 투쟁을 잘하면 아마 MBC에서 상을 주는 모양이에요. 예. MBC 지금 뭐 폐지하라는 서명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권력이라는 게 과두제 지배의 철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어느 집단이든 간에 권력이 소수자한테로 모인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10명이 있는데 권력이 10명에 골고루 분산이 돼서 계속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한두 명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역사거든요. 스탈린 그랬죠. 뭐 모택동이 그랬죠. 전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국민한테는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고 이 관료 군인이라는 것들은 이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과도지 지배 철칙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권력이 독재가 되면 반드시 1인 독재로 가게 돼 있어요. 스탈린, 시진핑, 김일성 3대 세습 왕조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진짜 공산주의인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을 최대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체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절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상화 작업이 우상화가 꼭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야 뭐 당연히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얘기 안 해도 우상화가 이미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 아는 인간을 우상화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전부 그렇게 부패하게 돼 있고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인간은 악하다고 했잖아. 악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면 인권이 확보되고 권력자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냥 우리 권력을 다 양도해버리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다 파괴하고 독점을 그것을 갖다가 자기만이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독재 정권이 되는 거고 인민들은 자유를 또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치 DNA가 발전해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이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경쟁이 공정 경쟁이 돼야 되는데 아주 무자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 풍조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 이제 점점 기본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의 보편성이나 이런 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 지상주의에 전부들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그 주사파 사람들의 저기는 도덕, 신뢰, 상식, 양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법치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의 그 권력만을 위해서 편익만을 그 위해서 헌법이나 법도 다 자기들 밑에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다 자기들 뜻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뭐 국회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이라는 게 요즘에 점점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개인, 인권을 가진 개인, 이게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잘 살아가는 국가와 다른 하나는 완전히 독재 권력이 우리 개인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혼란과 갈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보고 안 느끼면은 그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그냥 그 회의에서 끌어내다가 바로 그냥 처형을 시켰죠. 뭐 고사총인가로 갖다가 무자비하게. 이 바로 얼마 전에 있는데 시진핑이가 완전히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의 공청단의 인사들을 그 권력에서 완전히 숙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호금도 후진타오가 좀 인사안을 보고 항의를 좀 했더니 시진핑이가 눈짓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끌어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엊그제 또 장점인 강택민이 죽었잖아요. 네. 뭐 나이가 많아서 죽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이게 지금 뭐 그런 그 음모하고 또 무관치 않단 말이죠. 예, 뭐 확인될 때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군, 옛날에 성군이라고 하는 거, 뭐 요순 임금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인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예, 이 성군이라고 떠받드는 것 자체가 권력은 그 복종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권력자 홀로 아무리 성군이고자 해도 밑에 또 간신과 몰입배 등이 생깁니다. 아첨배들이 생겨가지고 이 반드시 나타나서 성군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권력이나 작은 권력이나 똑같다. 정말 엄청난 인격 수련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에서 권력을 제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지독히 적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군은 사실 정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가장 세속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탐심과 야욕이 거기서 다 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이 이태리아의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걸 썼는데 군주를 사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우처럼 교활하고. 그거 왜냐하면 권력을 잃으면은 또 나라가 또 흔들흔들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 혼란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군주는 아주 악랄하고 영악하고 교활하고 해야 그래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현실주의적인 정치론을 폈는데 어쨌거나 큰 권력이나 작은 권력 그 속성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선거하려면은 다 사기꾼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 뭐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권력 중독, 권력 집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정치는 있는 거니까 권력자가 누가 나와야 이게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로 권력을 제한하고 또 상권 분립으로 권력을 분할하며 또 정기적 선거에 따라서 권력이 교체되도록 하는 데 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국가를 구별하는 중대한 거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 중국이 무슨 중국 공산당을 영구하려고 하는 집단들이에요. 정권 교체가 없어요. 북한도 왕조 국가잖아요. 계속해서 권력이 안 돼요. 어느 나라하고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구하게 돼 있고 몰락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 민주주의고 이 독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해도 권력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몇 프로의 자유민주주의를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개인의 의무와 이런 도덕성은 저버리고 무한대의 권리 요구를 주장하고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소각장 이거 다 반대죠. 한전의 송전탑 다 반대죠. 뭐 원전의 방사물 폐기물 그거 반대하다가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경주인가 어디서 받아서 굉장히 이익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증보 해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석도 안 하고 일단
반대하고 봤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 우리나라에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건설하기 좀 새로 다 입주를 했어. 근데 그 옆에 이제 흔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하는데 새 아파트에 프레카드를 뭘 내걸었냐면 소음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악덕 사업주는 뭐 보상하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 자기들은 금방 그런 과정을 겪어서 했으면서 정말 이거는 국민적으로 도덕이 타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거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죠. 그건 참 아주 시민 의식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사고만 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다. 길거리 가다 죽어도 아마 국가가 책임지라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예. 지난 정부 그 대통령이 그랬어요. 국가에서 모두 국민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책임지겠다고. 예.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전체주의고. 예. 중국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AI가 분석하고 전체를 다 CCTV로 해가지고 누가 체제에 저항을 하는지 이 사람들을 사전에 책줄해서 체제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중국이. 중국이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최고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4억의 인구를 다 뭐냐면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 국가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국가 권력에 자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유도 없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그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책에서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러시아가 푸틴 1인 독재로 몰락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번에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15만, 20만이 죽었어요. 러시아의 군대의 대부분 주력 군대가 다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70만 명을 다시 또 징집한다고 그래갖고 이제는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을 갖다 처음엔 지지했는데 이제는 반대하는 걸로 이제 돌아섰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 자기 자식들이 끌려야 될 판인데 누가 그렇죠. 찬성하겠습니까? 그럼 뭐 참 엉뚱한 사람들 거기 옛날 소련의 공화국에 있던 그런 무슨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도 아마 진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국과 전체적으로 아마 저항이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죠? 시진핑이 코로나 제로 이것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시위가 좀 번지고 있고 공동부유 정책이 결국은 뭐 부자들 거 다 뺏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공산주의 식이죠.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준다. 결국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인인데 혁명 1세대예요. 모택동 그 세대거든요. 결국 시진핑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모택동 혁명 시대를 회귀하면서 중국이 등소평에 했던 실용주의에서 완전히 등소평은 실용주의하고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합리성을 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다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서 정치만 있는 거예요. 전문성은 없고. 그래서 중국이 위기인데 중국의 위기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방역 실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지난 11월 25일 날 보면 중국 전역이 34,000이라는데 이것만 되겠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큰데 베이징만 2,500인데 이렇다고 해서 그 숫자도 신뢰할 수 없는 숫자죠.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뭐시 전체를 전부 로크다운, 꼼짝 못하게 감금을 하고 문에다가 아예 그냥 발을 해서 못질을 쳐서 못 나오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역이지만은 사실상은 인민들을 통제하는 거죠. 아주 완전 감금하는 거죠. 그냥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입니다. 그게 가만히 견딜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공산 전체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문호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약간 비슷해서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유혹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하고 같이 수준으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완전한 평등복지사회. 다 진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이제 권력 장악에 성공을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 세금, 기업과
자본과 돈을 뺏어 가지고 복지 명목으로 일단 빈곤 서민층한테 대량 살펴하면서 상당히 견고한 지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민 대중은 생활의 전부를 국가에 의존하게 돼서 나중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노예화돼서 저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독재자는 이제 그걸 되는 거예요.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서민들 거예요. 다 콧게 갖고 그 권력 밑에 다 굴종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 집단 지도 체제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당내의 권력 투쟁을 겪으면서 사실상 1인 장기 독재 체제로 공고화되는 거죠. 예, 그럼 뭐 당내 또는 체제의 저항은 폭력으로 진압 내지 숙청이 된다. 이게 이제 폭력의 일상화, 숙청의 항구예요. 독재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도 반대파들이 또 거기에 또 저항을 하죠. 그럼 그 반대파 저항 세력들을 갖다가 가두기 위해서 또 이제 비인권적인 또 독재 정치. 시진핑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시진핑이가 부패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분으로 부패 청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스탈린도 뭐 7천만 명을 숙청을 했어요. 저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은 얼마나 했을까요? 적어도 아마 수백만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공산당 권력은 한번 잡으면 이제 영구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공산당의 목표는 일당 독재 또는 1인 독재의 영구화. 이게 이제 결국은 권력에 취해서 사악하고 탐욕적인 인간들인데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인 독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1인 독재 했던 사람이 권력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또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공산당 권력은 국민 기업의 부를 다 수탈해 버려요. 국가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로 자원을 군대, 당, 자기 당을 수호하고 그런 거에 하는 거죠.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곳에 낭비를 해서 일반 대중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소련의 마지막에 보면 상점에 물건이 없는데 어떤 상점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뭐라도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없어.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산당 관료 군대 간부의 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금 북한은 어떨까요? 평양 심한 거기 좀 엘리트 계층이 사는 거예요. 거기 권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지방은 뭐 거의 그런 권력하고 모르니까 피폐하게 되는 거죠. 스탈린이 6천만 내지 7천만 명, 모택동이 대학진 운동이 저는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언론들 보면 대학진 운동도 6천만, 7천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북한의 3대 독재를 통하면서 90년대 중반에는 아사자가 300만 이상 왔죠. 고난의 행군 시대에. 예. 이게 공산주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시진핑이 현재 황제입니다. 황제, 사실상. 예. 시황제라 그러죠. 예, 황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권력을 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권력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으면서 권력의 항구화, 영구화가 되는 그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유시민들은 말이죠.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권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전부 맡기면은 우리 삶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